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가족 갈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며느리와 전통을 중시하는 시어머니가 7년간 이어온 갈등이 극한 상황까지 치달았다고 합니다. 매년 제사와 차례 때마다 반복되는 이 갈등은 급기야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까지 오가며 가족 해체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45평 아파트 거실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음력 8월 15일 추석이었죠. 거실 한편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차례상 앞에서 60대 중반의 김정숙 여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니? 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차례에 참석도 안 하고 교회에 간다고요? 시집 온 지 벌써 7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식이라니. 41살의 아들 김태주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되어 회사 일로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이렇게 복잡하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도 나름 이유가 있으니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시댁 조상님들을 무시하는 게 이유가 된다는 거야? 정숙 여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얼마나 오랫동안 조상 모시기를 정성스럽게 해왔는데 며느리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게 흔들린다니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8살의 박미영이 교회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미영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배어 있었지만 거실의 분위기를 느끼자마자 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미영이 인사를 했지만 정숙 여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태준이 아내에게 다가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하고 계셔. 미영은 한숨을 쉬며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차례상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고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 모든 것이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의 신앙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미영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조상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드렸고요. 기도? 정숙 여사가 돌아서며 미영을 쳐다봤어요. 기도로 조상님들의 제사를 대신하겠어? 우리가 대대로 지켜온 예의가 그렇게 하찮은 거야?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 초부터 계속된 이 갈등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고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교리를 철저히 배워왔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이것을 가족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돌아가신 아버님을 마음으로는 정말 존경하고 있어요.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신앙으로는. 신앙이면 다 되는 거니? 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신앙 때문에 가족의 제사를 소홀히 해도 되는 거야? 시댁 어른들을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태준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미영아, 너도 어머니 마음을 좀 이해해봐. 하지만 이런 중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어요. 미영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고 정숙 여사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가족의 도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거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차례상 앞에 촛불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죠. 이 작은 불빛이 마치 이 가족의 화해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꺼지지 않았지만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녀는 침대에 앉아 성경을 펼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신앙도 지키면서 가족과도 화목하게 지낼 방법은 없을까요? 한편 거실에서는 정숙 여사가 아들에게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태준아, 이래서는 안 돼.
우리 집안의 전통이 며느리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 내가 좀 더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해. 태주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과장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집에서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600만 원 정도로 나쁘지 않았지만 이런 가족 갈등 앞에서는 돈이 아무 소용 없었죠. 어머니, 미영이도 교회에서 조상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나름의 예의 아닙니까? 기도가 제사를 대신한다고 생각해? 정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전통을 중시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면 아버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았어요. 미영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고 정숙 여사는 친구들에게 며느리 불만을 털어놓았죠. 이 갈등은 단순히 종교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전통과 현대의 충돌,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소통 부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아직 이 가족은 그 복잡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의 정적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내일은 과연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미영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죠. 어머니는 벌써 일어나서 차례상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지내지 못한 차례 때문인지 표정이 더욱 굳어 보였어요.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잠이 오겠니? 정숙 여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40년 넘게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차례를 이렇게 대충 지내게 되다니. 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태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조상 모시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매년 제사 때마다 우리 집안의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죠. 어머니, 제가 미영이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로 될 일이면 벌써 됐을 거야. 정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7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잖니.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해. 바로 그때 미영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연하게 한 그녀의 모습에서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미영이 시어머니께 인사했지만 정숙 여사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아침 식사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가족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수저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태주는 중간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숙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좀 보자.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자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미영아. 정숙 여사가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야. 미영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도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을 뿐이에요. 어머니, 저도 정말 고민이 많아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제 신앙으로는 정말. 그럼 신앙이 가족보다 중요하다는 거니? 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우리 집안의 전통을 모르고 온 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 전에 정말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죠.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조상님들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 신앙으로는. 또 신앙 이야기야? 정숙 여사가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앙 하는데 그 신앙이 가족을 갈라놓는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진짜 좋은 신앙이라면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에 미영도 감정이 격해졌어요.
자신의 신앙이 공격받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미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신앙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금하셨거든요. 우상숭배? 정숙 여사가 되받아쳤어요. 우리가 언제 우상숭배를 했다고 그래?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게 우상숭배야? 그럼 내 친정에서도 조상제사 안 지내? 저희 집은 기독교 가정이라서 원래 제사를 안 지내요. 미영이 대답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정숙 여사가 화를 냈습니다. 결혼할 때 미리 얘기했으면 우리도 준비를 했을 텐데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되게 뭐해? 태준이 부랴부랴 거실로 뛰어왔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옆집에서도 들릴 정도였거든요. 어머니, 미영아, 이러면 안 돼. 이웃들이 다 들어.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상태였어요. 정숙 여사는 미영의 완고함에 화가 났고 미영은 자신의 신앙이 무시받는다고 느꼈거든요. 태준아, 이제는 정말 선택을 해야 해. 정숙 여사가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우리 집안의 전통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태준은 정말 난처했어요.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다른 쪽에서는 아내가 자신의 선택을 재촉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른 쪽이 상처받을 게 뻔했어요. 어머니, 미영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어머니는 더욱 화를 냈어요. 나름대로 이유? 정숙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조상님들은 이유가 없다는 거야? 40년 넘게 지켜온 우리 가족의 전통이 이유가 없다는 거고. 미영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발 제 신앙을 인정해 주세요. 저도 조상님들을 마음으로는 존경해요. 하지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 신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요. 그럼 이 집에서 나가. 정숙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내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면 내 신앙대로 살아. 우리 집에서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해. 이 말에 미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태준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돼요. 태준이 간신히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어요. 미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정숙 여사와 태준만 남았어요. 어머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심해? 정숙 여사가 되받아쳤어요. 7년 동안 참아온 게 심한 거야? 아니면 한 번 화낸 게 심한 거야? 태준아, 내가 확실히 정해야 해. 내 어머니가 중요한지 아내가 중요한지. 태준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한데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걸까요? 이 모든 게 종교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답답했어요. 방 안에서는 미영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못 살겠어. 시어머니가 나가라고까지 하셨어. 전화 너머로 친정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아, 그래도 내 신앙은 지켜야 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안 되지. 하지만 미영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자신의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는 확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이 갈등은 이제 단순한 가족 내 의견 차이를 넘어서 정말 심각한 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과연 이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김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미영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니 그녀도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준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죠. 거실에는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도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 주무세요? 자긴. 정숙 여사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 살아계실 때 얼마나 조상 모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태준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에게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겠어?
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가족의 화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었어. 하지만 조상에 대한 예의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셨고, 태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셨거든요. 매년 제사 때마다 조상님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회사에 가기 전에 미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미영아, 우리 진짜 심각하게 이야기해야겠어. 미영은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여보, 나도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영아, 나는 내 신앙을 존중해. 정말이야.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음도 좀 이해해 줄 수 없을까? 어머니가 70 가까운 나이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게 정말 안타까워.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보, 나도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 내 양심으로는 정말 안 되는 일인데. 그럼 절충안은 없을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완전히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은. 미영은 한참 생각했어요. 사실 그녀도 이 문제로 목사님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신앙의 원칙은 지키되 가족의 화목을 위해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여보, 내가 목사님께 다시 한번 상담받아 볼게. 그리고 어머니와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자. 태주는 희망을 느꼈어요. 적어도 미영이 대화할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거든요. 회사에 간 태주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 문제를 털어놓았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 박 과장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태준아, 우리 집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 우리 와이프가 기독교 신자거든.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도 많이 반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됐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우리 와이프가 제사 때는 참석하되 절은 안 하고 묵념만 하는 걸로 했어. 그리고 나중에 따로 기독교식으로 기도를 드리고. 우리 어머니도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와이프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조상님들을 기리는 마음을 보여드리니까 조금씩 이해하시더라고. 태주는 이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태주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아내를 거실에 불러 모았어요. 어머니, 미영아,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계속 갈등하면 우리 가족이 정말 깨질 것 같아. 정숙 여사와 미영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어제의 싸움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어머니, 미영이가 조상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신앙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건 나도 알아. 정숙 여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아, 우리 집안의 전통도 중요하지 않니? 내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 제가 목사님께 상담받고 왔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족의 화목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정숙 여사가 처음으로 미영을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먼저 대화의 문을 연 것에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차례 때 제가 참석은 하되 절 대신 묵념을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 방식대로 조상님들을 위해 기도도 드리고요. 묵념? 정숙 여사가 되물었어요. 내 마음으로 조상님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묵념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예의를 표하는 거죠. 태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영이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숙 여사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며느리가 조상님들을 기리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그럼 정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묵념을 하겠다는 거니? 네, 어머니. 제가 비록 절은 할 수 없지만 돌아가신 아버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념하겠어요. 태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기제사 때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정숙 여사는 여전히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며느리가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리고 미영도 자신의 신앙은 지키면서도 가족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자. 정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아,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해. 대충 하는 건 안 돼. 네, 어머니. 정말 진심으로 하겠어요. 그날 밤 태주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족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희망이 보였거든요. 미영도 자신의 방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도 지키면서 가족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작은 타협이 더 큰 화목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정숙 여사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네요. 다음 주에는 시아버지의 기제사가 있었어요. 과연 이 새로운 방식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이 가족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제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음력 11월 23일, 돌아가신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김태주는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일찍 집에 돌아왔죠. 집안 분위기는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숙 여사는 며칠 전부터 차분하게 제사 준비를 하고 계셨고 미영도 함께 도우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 뭐예요? 미영이 부엌에서 정숙 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시아버지는 나물을 참 좋아하셨어. 특히 도라지 나물이랑 고사리 나물을 즐겨 드셨지. 정숙 여사가 추억에 잠긴 듯 말했어요. 그리고 생선은 꼭 조기를 올려야 해. 매년 그렇게 해왔거든.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어요. 비록 자신은 제사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숙 여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참 다정한 분이셨어. 가족을 무엇보다 사랑하셨고 특히 태준이를 정말 아꼈지. 태준이가 어릴 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밤새 간병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영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시아버지가 실제로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씩 알게 되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저녁 6시, 드디어 제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차려놓고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 촛불을 켰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미영도 함께 제사에 참석했다는 것이었죠. 자, 이제 시작하자. 정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태준이 먼저 절을 올렸어요. 정중하게 2번 절을 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았죠. 정숙 여사도 이어서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미영의 차례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절을 하는 대신 고개를 깊이 숙이고 2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묵념을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는 미영입니다. 비록 제 신앙 때문에 절을 올릴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아버님을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태준 씨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님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영의 묵념하는 모습을 보던 정숙 여사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비록 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가 진심으로 남편을 기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묵념을 마친 미영이 고개를 들자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묵념한 것이 분명했죠. 고맙다, 미영아. 정숙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써줘서. 제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참여해도 될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정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내 방식대로 조상님을 기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태주는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와 아내가 드디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미영아, 정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 신앙도 궁금하네. 교회에서는 어떻게 조상님들을 기리는 거야? 미영은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저희는 추도 예배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죠. 그렇구나. 그럼 내가 아버님 추도 예배도 드려준 적이 있니? 네, 어머니. 매년 기일마다 교회에서 따로 기도드리고 있어요. 정숙 여사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며느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편을 기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고마웠거든요. 그날 밤 미영은 자신의 방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앞으로도 이 화목함이 계속 이어지게 해주세요. 정숙 여사도 남편의 사진 앞에서 속삭였어요. 여보, 오늘 미영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기려줬어요. 제 욕심이 너무 컸나 봐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당신을 존경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영이 시어머니께 커피를 타드리고 정숙 여사는 며느리에게 반찬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뭐야? 내가 해줄게. 어머니, 저는 뭐든지 잘 먹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은 다 맛있어요. 태주는 이런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했어요. 그동안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거든요. 몇 주 후 추석이 다시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영은 자연스럽게 제사 준비를 도왔고 차례 시간에도 가족과 함께 참석했어요. 아버님, 올해도 저희 가족이 건강하게 추석을 맞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영이 묵념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어머님과 제가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도 감사하고요. 제사를 마친 후 정숙 여사가 미영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내가 처음에 교회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너무 화를 냈지. 미안해.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이제 우리 서로 이해했으니까 된 거야. 정숙 여사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신앙대로 아버님을 기려주는 것도 좋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좋고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태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다워졌네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영은 교회 이야기를, 정숙 여사는 시댁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이라는 공통분모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음에는 저희 교회 추도 예배에도 같이 가보실래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될까? 정숙 여사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어머님도 아버님을 기리는 마음은 저와 같으실 테니까요. 정숙 여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며느리의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번 가보자. 내가 어떻게 아버님을 기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숙 여사는 자신의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고 미영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추도 예배를 드리며 두 방식 모두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몇 달 후 미영은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정숙 여사는 정말 기뻐하며 며느리를 보살폈고 미영도 시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태어나면 두 가지 방식을 다 알려주면 어떨까요? 미영이 제안했어요.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야. 정숙 여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도 알고 하나님도 알면 더 좋겠지. 태주는 이런 아내와 어머니를 보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처음에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던 갈등이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태준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응,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머님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워.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니까 오히려 더 풍성해진 것 같아. 결국 이 가족의 갈등은 완전한 해결책을 찾은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전통과 현대, 서로 다른 신앙이 충돌할 때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죠. 지금도 이 가족은 매년 제사와 추도 예배를 함께 드리며 각자의 방식으로 조상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때로는 완벽한 해답보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